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저희 회사 제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비싼 아웃도어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을 연구하며 또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노벨상은 현재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것을 생각한 사람, 먼저 그것을 상상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모그린텍 대표이사 송용설입니다. 여러분은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도도한 흐름을 의미합니다. 고령화, 도시화, 에너지 및 환경 보호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잘 준비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로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혁신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 중에 하나가 나노 기술입니다. 이 나노 기술은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퀀텀 TV, 나노미터 반도체, IoT용 센서, 최근에 코로나19의 진단에 쓰이는 유전자 추출 및 진단용 소재 등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바이오 산업 등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은 미래 산업사회가 되면 소재, 특별히 나노 소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2004년에 세워진 회사이고 지금은 대표적인 나노 소재 부품의 전문 회사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여러분들은 0.1mm 두께의 머리카락과 옆에 있는 하얀 실 같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얀 것은 저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 정도의 굵기를 가지는 나노 섬유이고 검은 부분이 나노 구멍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노 섬유 멤브레인을 그냥 나노 그물, 나노 막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물은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거르고 어떤 것은 통과시키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외부로부터의 빗방울은 잘 막아주고 바람도 잘 막아주고 그러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땀 증기는 잘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나노막을 어디에다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히 아웃도어용 의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옷으로 만들어진 아웃도어를 입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비가 올 때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셔도 쾌적한 기분을 느끼시면서 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는 아웃도어용으로 사용되는 나노 섬유 멤브레인을 그 안에 들어가는 나노 섬유의 굵기와 구멍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현재 세계 유수의 의류 업체에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나노막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수를 잘 해주고, 즉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들을 잘 막아주고 소리는 잘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나노막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쓰면 딱 좋겠다 하시는 그런 용도가 있으십니까? 스피커요? 휴대전화입니다. 이런 나노막을 사용해서 휴대전화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샤워할 때나 수영장에서도
굉장히 가혹한 외부 환경 속에서 일하실 때도 안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고가의 휴대전화를 물에 퐁당 빠뜨렸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노 섬유의 굵기와 구멍의 크기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고 내측이나 외측에서 오는 소리는 잘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크기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휴대전화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노섬유 멤브레인이 동일 재료인데 하나는 의류에 하나는 휴대전화에 사용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보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들의 우연한 상상과 호기심이었습니다. 전혀 똑같은 멤브레인이 전혀 다른 산업인 섬유산업과 정보통신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노 인사이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노 소재 부품은 이미 많은 제품 속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물의 부족, 특별히 먹는 물의 부족들, 미세먼지에 의한 공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는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들어올까 봐 걱정이 돼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에는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각종 유해 물질이 축적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막아줄 수 있고 공기는 잘 통과시킬 수 있는 공기 환기 정화용 나노 섬유 필터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안심하고 환기를 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노 섬유 멤브레인 필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물을 수처리한다는 것, 물을 정화한다는 것은 정화 과정 중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유해 물질들은 잘 제거해 주고 물만 잘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있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역시 나노 섬유 멤브레인 필터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의 정수는 전기 모터를 통해서 물을 이동시켜 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가 없으면 정수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TV에서 매우 비위생적인 물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희는 전기가 없이도 정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나노섬유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하면 물의 중력만으로도 비위생적인 물,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NGO 단체들과 함께 전기가 필요 없는 무동력 정수 장치를 만들어서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오른쪽 하단에 지금 있는 모습들이 저희 필터를 그들이 갖고 있는 통 속에만 집어넣으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나노 기술의 응용 부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나노섬유 멤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개 정도의 주사기 같은 노즐을 통해서 저희가 1.7m의 나노섬유 멤브레인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총을 쏴 보셨습니까?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대방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물총의 물의 압력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개가 아니라 10,000개의 물총을 동시에 쏴서 같은 거리에 같은 시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쉬울 거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만 개의 노즐을 이용해서 아주 균질한 나노섬유 멤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표현으로 천당과 지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실제로 10년의 시간이 저희한테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300여 개의 특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노섬유 멤브레인을 아웃도어용 의류를 목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만일 연구자가 의류에만의 응용에 대해서 고집해서 꼭 의류에만 써야 하나? 다른 쓸 곳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과 상상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에게 있어서 나노섬유 멤브레인의 응용 확대는 당연히 불가능했고 현재 저희 회사의 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자로서의 오기와 꿈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줬고 질문과 상상이 실제적으로 미래를 열었다고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공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쓰여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저는 1990년에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회사의 모회사인 아모텍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제품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2004년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아모그린텍이 세워졌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31년 소재와 함께한 시간들은 소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개념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사업화하는 과정은 저희 회사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었고 커다란 보람이었습니다. 나노 기술을 연구하며 또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을 돕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연구자들의 열린 생각과 상상력, 창의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한국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꿈꾸며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현재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것을 생각한 사람, 먼저 그것을 상상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노 기술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고 그 기술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열린 생각과 상상력과 창의력과 또 호기심이 기술의 사업화 과정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얼마나 가치 있게 미래를 열어주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열린 생각과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도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